돈이 되는 시간, 돈을 만드는 시간, 본격 쩐토크, 돈테크, 돈터뷰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가장 쉽게 돈을 쌓는 법, 또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 잔고를 늘리는 재테크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재테크 전문가, 또 재테크 방법과 이 철학을 전파합니다. 재무주치, 재무설계사 이상원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참. 네. 멋지게 생기셨어요. 네, 체격도 좋으시고 네. 외모도 굉장히 수려하십니다. 약간 연예인이나 배우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. 경호원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. 경호원 많이 듣습니다.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네. 많은 분들을 알거든요. 네. 대부분 이렇게 생기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객분들의 통장을 경호해주겠다. 이렇게 또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. 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좋은데 저축한다고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닌 게 은행마다 이유랑 이런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좋은데 저축해야 되고 좋은데 예금해야 되고 적금을 잘 넣어야 되는데 이런 비결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돈을 모으시는 데는 사실 적금이나 뭐 예금이 가장 네.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금과 예금으로는 제어의 어떤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은행 예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네. 저는 은행의 우대 고객이 되셔라라는 우대 이야기를 고객이요? 하고 싶고 그리고 적금과 예금은 그냥 내가 거래하는 그 주거래 은행에서 예. 그 평잔고를 맞춰놓기 위해서. 아하. 그러니까 은행의 우대 고객이 되려면 은행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뭐 우대 고객이라고 하는 그 탭이 있어요. 네. 들어가시면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을 하시면 네. 그러면 뭐 점수가 몇 점이고 우대 고객 해줘요? 그러면? 네, 그 점수 포인트를 다 맞추시면 돼요. 뭐 거래 실적도 있으실 거고, 정말한데, 저는? 자동이체 어떤 네. 실적도 있고, 카드 실적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실적들마다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대 고객이 되시면 저는 적금에서 뭐 1, 2% 더 받는 것보다 네. 작년인가 하나은행에서 아마 그 5%짜리 적금이 나왔을 때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. 네. 네. 5% 적금. 너무 좋다. 근데 저희는 이 표면적으로 딱 5%만 보니까 이게 되게 많아지는데 네.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. 30만 원 이하만 늘 수 있고 그리고 뭐 1년만 늘 수 있고 네. 그다음에 은행은 전체적으로 단리 구조를 택하고 있기 네.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생각했을 때 적금을 찾아다니면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대 고객이 돼서 나중에 대출 이자를 더 싸게 받는 방법을 저희는 고안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출을 그 우대 고객 저는 어쩐지 보니까 네. 뭐 어떤 은행에 가더라도 별로 우대 아무도 안 해준다.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 보니까 전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네. 어쨌든 간에 대출을 잘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 주시네요. 이자 지출을 줄이는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. 네. 그렇죠. 오히려 대출 저희가 전세 대출이든 매매 대출이든 주택 담보 대출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그때 이자가 만약에 0.2%라도 줄어든다면 오히려 적금으로 저희가 뭐 5% 이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러네요. 대출 이율을 낮춘다. 네. 그 설계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 저같이 좀 이 수입이 들쑥날쑥한 이 프리랜서들은 또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. 사실이 장원 씨 같은 거 이제 옆에서 보면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요새 전 잘 벌구나, 못 벌구나 이게 표가 딱 나요. 그래요?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보면 딱 알아요. 그래요? 그럼 제가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, 프리랜서들은?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요. 되게 뭐 돈이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급여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대로 막 그 충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뭐 급여일은 25일이야. 그럼 여태까지 들어왔던 돈을 25일 날 내 월급을 측정해서 월급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죠. 또 중요한 거는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요. 우리가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. 보통 2년, 3년 정도 하시면. 그러면 그 내가 미니멈 얼마고 맥시멈 얼마다. 그럼 그 중간 정도의 평균치를 잡으셔가지고 그걸 월급으로 책정하시고 그리고 비상금을 월급의 최소 4배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.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계신다면 2천만 원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놓는 500이 거죠. 월급이면 2천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? 네. 왜냐하면 500만 원이 미니멈 뭐 350이다.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다시 150만 원을 빼와서 500을 맞춰주셔가지고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. 그리고 700만 원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2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다시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서 비상금 통장에 넣어주시고 5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저축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돈이 모입니다. 비상금 통장 있으시잖아요.
변호사님. 그 얘기하면 안 되죠? 집에서 봅니다. 이게 그냥 저는 진짜 몰래 죄송합니다. 보세요.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. 예. 정말 비상금이에요. 저는 네. 정말 제가 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예. 정말 예, 좋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되고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 말씀 같아요. 네. 이 통장을 좀 관리하는, 통장이 비는 걸 막는 지출 관리 꿀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지출 관리 좀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. 프리랜서 분들은 그 평균 월급의 월 급여의 한 4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4배요. 직장인 분들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받고 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소비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대충 저희가 뭐 250만 원을 번다. 네. 근데 70만 원을 쓰는데 어떻게 그 70만 원만 딱딱 정해서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가 네.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비상금을 항상 급여의 3배 정도 놔두시고 뭐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을 때 이럴 때 뭐 부모님 용돈도 나가야 되고 아니면 그렇죠. 축의금 그런 같은 일이 거 있죠. 나갈 네. 일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비상금 통장에서 먼저 빼시고 네. 빼서 쓰시고 그리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비워놨던 그 비상금만큼 다시 채워주는 방식으로 좀 소비 통제를 해주시면요. 그러면 조금 더 소비 통제를 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가계부 옛날에 뭐 재테크 전문가분들이 막 가계부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. 지금도 가계부 얘기가 많이 나와요. 네. 네. 근데 가계부는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. 저는 생활비를 일단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써요. 네. 그래서 체크카드로 일단 소비를 다 하고요. 네. 그리고 체크카드 한 달 내역서를 뽑으면 저는 그걸 가계부라고. 그게 가계부네. 네,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지출 관리를 하고 있고. 그게 월급도 글로 넣고 쓰기도 거기 쓰고 다 월급은 되네요. 급여 통장으로 받아야죠. 받은 다음에 네. 글로 넣고 이체시켜 놓고 네.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하면 목돈 쓰실 때도 그 체크카드로 쓰십니까? 아니 할부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. 할부가 필요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따라서 좀 신용카드 쓰는 편인데요. 네. 만약에 뭐 갑자기 뭐 TV 같은 걸 사야 된다. 네. 뭐 이런 상황이 되면요. 일단 할부를 먼저 진행을 해 놓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제 생활비에서 좀 덜 써야겠다. 한 달에 나가는 만큼은 네네네. 좀 그런 계획들을 저는 세우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